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내일 석간타신일 휴장을 앞두고 우리 증시는 코스닥 시장이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121선 맞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 상당히 나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매매 행태를 좀 보면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거래소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수를 보이고 마쳤다라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코스닥에서 2천억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에 뭐 여러 가지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좀 특이할 게 바로 요거죠. 선물 시장에서 1,000억 정도의 소액이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CPI 물가 지수 발표가 나올 때마다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갔어요. 혹시 모를 이제 해지를 하기 위해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갔는데 요 규모가 최소 마이너스 5천억에서 약 1조 원의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CPI 발표를 앞두고도 불구하고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갔다라는 거는 큰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PPI, CPI 발표가 되는데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좀 더 우리가 증시에 우호적인 지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도 변곡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코스닥 지수가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나왔다,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121선 위에서 양봉이 나왔고 하루 쉬고 미국 시장이 어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좀 우호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더 안정적인 다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좀 가장 많이 하락한 이런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고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뭐 뚫고 나가냐 마냐 요런 자리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냥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코스닥이니까 거래소로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벌써 한 이 정도 3,000포인트 이상은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2,700 정도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이 좀 어떻게 해소가 될 거냐. 여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처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현대차를 많이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뭔가 트리거가 발생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오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 곧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번 CPI 발표 이후에 변곡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유럽도 6월 정도부터는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과거에는 미국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럽이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유럽이 먼저 선수를 치겠다, 너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지금 실제로 유럽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중국이 이제 그 180, 우리나라 돈으로 180조 1조 위안을 국채를 발행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부동산이 좀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부동산에 자금을 수혈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면 중국 경기가 이제 좀 어떻게 좀 살아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플러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아무래도 중국 가치가 위안화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환율 따지면은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하고 중국의 위안화하고의 상관관계 베타라고 하는데 이 베타 관계가 약 0.5 정도 돼요. 0.5에서 0.6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방향성이 이 정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한 이 정도 올라갈 때 우리가 이 정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엔화가 또
상당히 이제 약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본. 그렇죠? 일본도 약세로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한국도 이게 급락이 나오는 환율이 잘 안 나올 것 같고, 이렇게 조금 따라가는 모습의 원달러 환율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에 지금 정도의 환율 1,400원은 또 안 넘어가요. 1,400원은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1,370원, 60원, 50원 요 사이에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중국이 이번에 정말 초강도의 그 채권 발행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보통 이제 한 10년 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된 건데, 이번에 보시면 1,000억 위안을 50년 반기, 자 20년 반기 6천, 여기 3,000억 위안, 그다음에 뭐 30년 반기 6,000억 위안, 어마어마한 금액을 상당히 장기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당장 그 갚지 않아도 이런 수 있는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좀 길게 위안화 환율을 평가 절하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해서 먹고 나는 나라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를 올리면, 팔고 돈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우리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수출 기업들이 수혜를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위안화를 장기 채권을 발행하면 위안화가 서서히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수출을 많이 하면 수출 기업들이 살아나서 그 돈이 소비로 되는 이런 효과를 노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건데, 상당히 지금 그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국채 발행의 중국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부동산 분야에 이제 흘러갈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인프라 투자라고 하니까 뭐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뭐 이런 쪽, 이런 것도 좀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성장률 제고 효과가 약 1% 정도 올라간다고 하네요. 중국 경제 1%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가, 소득이 발생돼서 소비가 발생되는, 이렇게 해서 내수를 살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이제 화학이죠. 오늘 화학주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죠. 그 밖에도 많은 좀 업종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만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중국 같이 이제 거래하기 때문에 외줄타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서 잘 해야 돼요. 이렇게 얘네들이 싸우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해먹고 여기서 해먹고, 요 외교적으로 잘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외교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대놓고 싸우고 있으니까, 물론 선거 때문에 싸우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또 필요하면 여기서 팔아먹고, 또 여기서 필요하면 또 여기서 팔아먹고,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또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줄이 아니라 좀 이렇게 유도리 있는 외교 정책을 해야 됩니다. 뭐 잘 하시겠죠. 아무튼 뭐 중국이 특단의 대책이 이제 시행되고, 요게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떻게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경기가 지금 화학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장기채를 발행한 만큼 요게 갑자기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그런 업종들이 조만간 또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것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오픈 AI의 새로운 모델이 나왔죠. GPT-405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비춰주면 이게 AI가 대답해주고 사람과 거의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AI로 진화가 됐습니다. 상당히 그 진화가 좀 된 모델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AI는 진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뭐 반도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많은 산업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AI 관련주들 좀 올랐죠? 예,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 좀 눌리면 살려고 했는데, 예, 한글과 컴퓨터 엊그저께 좀 눌려가지고, 야, 좀 눌리면 좀 사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올라갔어요. 예, 저희가 한글과 컴퓨터를 좀 싸게 샀잖아요. 여기 이 정도 사갖고, 이 정도에서 분할해서 매도를 했는데, 눌려서 조금만 좀 눌려주면 좀 다시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GPT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예, 좀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AI 관련주들이 결국에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를 들은 거고, 앞으로도 이 AI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뭐 미국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매매해도 늦지 않는다. 예, 네이버가 뭐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엄청 오르는 것처럼, 그런 산업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셔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주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좀 먼 얘기인데 앞으로도 그런 주식이 많이 나올 거니까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나라 화장품이 지금 상당히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까지, 중동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화장품에서 디바이스, 기계가 많이 팔려요. 예를 들어서 피부 LED라든가 LED 마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전 세계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 디바이스를 우리나라 이제 관세청 통계를 보면 2024년 1월에서 4월까지 미국과 일본의 증가율 한번 보세요. 미국이 650% 증가했어요. 수출이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고, 일본도 이제 50%, 홍콩도 거의 90%, 싱가포르 90%, 중국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이어서 뷰티 디바이스, 뷰티 기계까지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요 속도가 이렇게 끝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30년 이상 20% 정도, 뭐 19점 몇 프로라고 하는데 19% 이상 고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레포트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뷰티 디바이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꾸준하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좀 고무적으로 찾아낸 주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화장품을 매매를 못했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이제 화장품보다 뷰티 디바이스 이쪽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K뷰티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가 엄청나게 호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종목인데, 요거는 이제 이따 종목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부스터 프로,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김희선 씨 있잖아요. 김희선 씨가 선전하는 거고, 유재석 씨도 선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상당히 이제 잘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제가 아까 여기 어떤 국가입니까? 엄청나게 고속성장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잖아요.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거기에 이제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고, 5월 달부터는 이제 중국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공장이 좀 완공이 돼가지고, 평택 공장인가요? 완공이 돼갖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내년까지 2025년까지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상장된 지는 이제 얼마 안 돼 갖고 1개월 보호해서 물량은 이제 해제됐고요. 2개월 보호해서 물량도 거의 소화가 됐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대주주가 보통 이제 상장이 되면 대주주가 주식을 잘 안 사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화를 하지 주식을 사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랜 시간 갖고 있다가 상장이 되면 내가 팔아가지고 돈 현금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대주주가 주식을 사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대주주가 갑자기 보호회수 해지되자마자 주식을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주주 보호회수는 뭐 1년 6개월이겠지만, 그리고 그 대주주나 이 임원들은 6개월 동안은 무조건 묶여요. 6개월 전에 매매를 해버리면은 내부자 거래로 걸리거든요. 6개월 동안은 주식을 사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고 주식을
뭐 3억도 아니고 30억을 샀어요. 여기다 대고. 예, 30만 원 좀 안 돼 갖고. 예, 요런 기업입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회사의 실적 전망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내부자 중에서 내부자, 대표이사가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인데 이 종목이 바로 예, 여기 APR입니다. APR. 예, 영어로 APR. 예. APR. 요게 이제 김희선 씨가 선전하는 뷰티 디바이스예요. 예. 아무튼 엄청나겠죠. 이게 중저가라 한 30만 원대 하거든요. 30만 원대. 잘 팔리고 여기 이번에 테러 나온 게 뭐 한 40만에서 한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여기 한 150만 원 정도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다운이 돼 갖고 30만 원대 저렴하니까 가성비도 있고 해서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미래에셋의 ETF인데 ETF 타이거 화장품 ETF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1등이 뭡니까? 제일 비중이 높은 거는 바로 APR이야.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요 주식을 가장 많이 샀어요. 예. 그다음에 뭐 아모레 퍼시픽, 코스맥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모레 G, 뭐 LG 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을 샀는데 예. 그만큼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예, 요 회사를 제일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죠? 타이거 ETF에 화장품 ETF에 가장 많은 편입을 했습니다. 또 보면은 미국의 지금 일본의 다이와 증권이 개최하고 있는 이제 컨퍼런스 콜인데 여기에 이제 1분기 실적하고 사업 설명회를 이제 미국에서 합니다. 미국. 그래서 다음 주 20일부터 23일 동안 요게 잘 되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예,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미, 미국하고 예, 일본,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진출하니까 중국, 뭐 홍콩, 말레이시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기업 설명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예, 보시고 이후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도로 예, 사업 설명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시장의 전망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 캐파가 이번에 증설을 하면서 상당히 늘어나요. 예, 100만 대 파는데 2년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 벌써 올해만 한 300만 대에서 400만 대 팔고 내년에는 800만 대까지 팔 수 있는 캐파로 늘어나니까 예, 상당한 예,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얘가 이걸 보고 야 이거다 하고 제가 좀 예, 소통방에서 이제 좀 사드려야 되는데 일단 요거는 집중방에 좀 많이 나갔어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 눌리면 또 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주주가 인제 지금 장내 매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단타를 칠 수 있는 애들이 아닌데 지금 여기다 대고 장내 매수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예,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타 치시는 분한테는 안 어울려요. 이런 것들은 예, 좀 내가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 회사를 좀 공부해보고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한테 어울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 보호 횟수는 6개월 보호 횟수가 8월 달에 8월 27일인가요? 예, 요때까지 텀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 요때 한 20만 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튼 예, 그때까지 텀이 있기 때문에 예, 2분기 실적도 나올 거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 예, 그런 종목이다. 예, 단타보다는 주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또 연휴 동안에 예, 백악관에서 예, 곧 대중 관세를 발표하겠다. 그래서 불공정 관행 맞죠? 예, 왜냐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모든 산업에 지금 중국은 보조금을 줘요. 왜 그러냐면 야 너네 뭐 디스플레이를 하든 전기차를 하든 뭐 뭘 하든 계속해서 망해도 되니까 대신에 내가 보조금 줄게. 이렇게 산업을 키우는 애들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인건비도 싼데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처럼 들어와 가지고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산업계가 완전히 지금 진흙탕 산업이 되니까 이거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예, 없애겠다라는 건데 이거 진즉이 했어야 됩니다. 예. 맞아요. 이거는 중국 애들이 너무 그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어떤 사업을 망해도 그냥 예, 자기 돈 안 나가니까 막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잡아주겠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전기차,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태양광, 철강 여기에 또 저것도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용, 뷰티도 들어갑니다. 요즘은 여기 중국 애들이 짝퉁 잘 만들거든요. 이것도 관세 매기면 예, 여기 북미 쪽으로는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우리한테는 좀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난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태양광. 태양광도 주목해 보셔야 된다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이제 여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관련돼 가지고 좀 영향을 받을 건데, 현재로는 뭐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좀 유리하다라는 이제 설문이 있는데,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이제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과거에 한번 겪어봤잖아요. 상당히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이게 불안한 감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꼬리표니까. 왜냐면 정책이 바뀌어요. 순식간에 1, 2 갔다가 갑자기 1, 2 갔다가 또 1, 2 갔다가 이런 사람입니다. 항상 사업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혼을 빼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마음대로 하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는 이제 마이너스인데, 또 웃긴 게 자국 우선주의라 미국 시장은 또 올라가요.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그냥 주구장창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옛날에 어려웠던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유 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바이든도 뭐 그렇다고 해서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얘보단 나요. 하여튼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다.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제 또 뭐 컨트리 리스크도 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갖고, 요거는 좀 더 불거지면 요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서로 지금 비트지기에 싸우고 있다,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그 소통방에 올려드린 건데, 자산운용사 밸류업 간담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자산운용사의 그 임원들인데, 이번에 그 미국과 일본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요게 이제 16일 연휴 끝나고 16일에는 이제 얘네들보다는 뭐 얘네들 의미가 없잖아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밸류업 간담회를 하거든요. 요때 외국인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요게 나와야 되는 거지. 얘네 자산운용사 애들 나와봐야 뭐 아무짝에 소용없잖아요. 단타만 치는 애들인데, 공모에도 단타 치는 애들이 뭐 따라잡을 수 있다,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외국인들의 시각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나라 시장 지금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잖아요. 얘네들 뭐 무슨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이 밸류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요거가 이제 더 중요합니다. 16일에 나오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필수 연구소에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최근 보니까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구독자도 눌러주시고, 댓글을 잠깐 보면 우리나라 시장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개방을 많이 해서 잘 갖지를 못한다. 요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IMF라는 그전까지는 외국인 한도 30%밖에 안 해줬잖아요. 그러다가 한 50%, IMF 때 100%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IMF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개방을 안 했겠죠. 그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의 놀이터가 된 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인정해야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 없는 서름이죠. 하여튼 뭐 연기금이, 그러니까 연기금이 옛날에는 좀 적극적으로 주가 방어도 해주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대부분 대체 투자나 해외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뭐야 이거? 설득형 사기 유튜버다. 제가 이 사기라는 단어에 조금 민감한데, 그쵸? 왜 저를 이렇게 사기 유튜버라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기꾼이 아닌지, 본인이 사기꾼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을 잘 안 들어보신 분 아니면 소통방에 안 오신 분 같아요. 경험 안 해보니까 이렇게 사기를 좀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 눈에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내일이 석가탄신일이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그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아요. 2차 전지 정리를 다 못한 게 후회되네요. 5천 가지고 하신다고 잘 따라가고 있는데 재미있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너무 급하게 안 오셔도 됩니다. 일단 적응하는 구간도 있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좀 자랑하려고 보내주신 거니까 꼭 그분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이거 보여드렸죠. 5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수익 나면 빼고 한다고. 뭐 잘하고 있죠. FNF, 아까 FNF 코멘트 드렸죠. 이것도 이제 중국이 내수가 살아나면은 우리나라의 그 의료나 이런 쪽 수출하는 FNF가 대부분 이제 MLB인가요? MLB하고 디스커버리 요거 하는 회사인데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워낙 바닥권에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FNF는 이것도 계속 대주주가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워낙 싸니까. 이런 것들은 올라갈 때 되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코스닥은 나스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해도 안 올라요. 아닙니다. 예, 금리 나스닥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예, 왜 그러면 맨날 저녁에 나스닥 빠졌다고 우리나라 증시가 빠집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죠? 그건 아닌 것 같고, 미국의 나스닥이 전 세계 표준이에요. 전 세계. 우리나라만 그게 아니라 전 세계 표준이에요. 항상. 예, 우리나라만 뭐 아우 전날 나스닥 움직일 것 같죠? 예, 마찬가지. 유럽도 가도 마찬가지고 중국, 홍콩 똑같습니다. 예, 미국의 나스닥이 표준이에요. 예, 요거를 상관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봐야 돼.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주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뭐가 올랐는지 또 뭐가 빠졌는지 어떻게 뭐가 주도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에 100% 반영이 안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예,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없고 금리 인하해도 안 올라가 아닙니다. 금리 인하면 엄청나게 올라요. 예, 보세요. 나중에 예, 금리 인하하면 우리나라 시장 저평가가 많이 탈퇴되면서 많이 올라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맞아요. 요즘에 시장이 좀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고 우리나라가 못 올라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예, 나스닥과 금리 인하는 예, 우리나라의 대형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미국 자본들이 많이 빠져서 우리나라로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얘들 입장에서는 좀 위험 자산이죠. 예, 자기네 이제 나라에 투자하면은 안전 자산이고 금리 인하를 하면 할수록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이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렇게 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소통방에 참여를 원하시려면 여기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1657-8694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예, 문자 주시면 예, 안내 문자가 관리자가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바로 요거예요. 요 프로그램으로만 쓰고 있고요. 카카오톡이나 뭐 무료방이나 예, 이런 거를 절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까 어떤 분이 사기라고 하는데 제발 이런 데 사칭으로 사기당하지 마시고요. 예, 절대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예, 사기 치는 사람이 이렇게 예, 금액도 오픈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오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본인들의 자산이 얼마냐 물어봐갖고 이걸로 이제 막 100만 원에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받아먹잖아요. 이런 애들이 사칭 사기하는 애들이지. 이렇게 금액을 예, 오픈해갖고 예, 요거 아니면 다 사기다. 예, 1개월에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이다. 뭐 7만 원꼴로 할인도 해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 사기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예.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 예,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부처 눈으로는 예, 부처만 보이고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라는 게 딱 맞는 이제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 여기 필요하신 분은 여기에 연락처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아시겠죠? 예. 내일 하루 휴장인데 이벤트가 많습니다. 뭐 PPI부터 CPI까지 미국의 물가 지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흔들릴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선물을 해지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 전망에서는 여기 큰 데미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선물에 대한 해지가 없었거든요. 그 얘기는 그 변동성이 더 떨어지기보다는 위로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표 결과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꺼번에 우리 목요일 날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정하면 지금 코스닥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가 오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결과를 보고 그러고 나서 대응하는 전략을 다시 한번 소통방을 통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목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